우리 어제 저와 같이 이제 붕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었는데, 우리 붕괴하실 때는 뭐 다른 거 생각보다는 무조건 자산만 가지고 먼저 일단 생각을 하세요. 우리 어제 거래 8요소 이야기하면서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뭐 증가, 감소, 발생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와 같이 뭐 당분간 오랫동안은 그냥 수입 비용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산만 오로지 생각을 해서,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차변 왼쪽에 쓰고, 자산이 나가게 되면 대변 오른쪽에 쓰고 나서, 그리고 그냥 반대쪽에는 그 이유를 계속 쓸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차변에 들어온 거 쓰고 대변에 왜 들어왔는지 쓸 거고, 돈이 나갔으면 대변에 돈 나간 거 쓰고 혹은 물건 나간 거 쓰고, 차변에 왜 돈이 나갔는지를 이유를 반대쪽에다 쓸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분개해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괜히 더 헷갈려서 틀린 요소가 돼요. 분개 잘못됐을 때 대표적인 게, 자산이 나갔다라는 걸 보면 대변에 쓸 건데 다른 걸 대변에 쓰는 바람에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차변에 돈을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단 자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이렇게 쓰고, 반대쪽에는 제가 계속 계정 과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을 다 알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었잖아, 부채였잖아, 수익이었잖아, 비용이었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면서 차변 대변에 왼쪽 오른쪽에 쓸 계정 과목이라는 걸 봤는데, 첫 번째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말하는 걸,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통화다, 지폐로 줬다, 동전 줬다 이런 표현을 안 해요. 그냥 현금으로 줬다, 받았다고 하면,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 쓰고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건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통화 대용 증권들 있죠. 자기합 수표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든 우리는 수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수표 중에서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표들은 통화 대용 증권으로 우리는 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라고 해도 하면 차변의 현금, 자기합 수표로 지급했다면 대변의 현금, 동전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줬다면 대변의 현금. 그래서 우리는 줬다 받았다로 차변 대변을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발행한 수표가 아닌 거 혹은 진짜 현금을 주고받으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 자리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수표 제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수표는, 우리는 수표 제도라는 건 그 수표를 발행하는 자가 돈을 이체해주지 않고 통장에서 수표를 받은 사람한테 직접 돈 찾아가라고 주는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당좌 수표라는 게 있는데, 이 당좌 수표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 받은 사람이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표를 발행하든 당좌예금에서 이체를 내주든 그냥 제 입장엔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쓸 거고, 그런데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수표 받은 사람이 아직 내 통장에서 돈을 안 빼간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돈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까 당좌예금 잔액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돈 빼나갈 거라고 썼던 걸 취소하기 위해서 반대쪽인 차변에 나는 당좌예금이다라고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자,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여기 네모 박스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한다 가지고 지급했으면 줬으니까 대변이다. 수취하다 받았으니까 차변이다. 줬으니까 대변이다. 수취하니까 차변이다. 내가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고,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였죠. 당점이 우리 회사예요. 당점 발행 수표면 줬든 받았든 다 차변 대변에 우리는 당자예금이라고 쓰고, 동점이 발행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라면 우리는 줬든 받았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우리 어제 좌우같이 당자예금이라고 이야기한 계정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내 당자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갈 건데, 내 당자예금 구자에 돈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않지하면 지급 거절이 되어서 부도가 되기 때문에 당자 차월이라는 계약을 하고, 그래서 당자 차월 계약을 하게 되면 내 그 수표 발행해 준 수표를 한도 이내까지는 전부 다 지급을 해주면서 내 당자예금 구자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에 원칙적으로 마이너스를 장부에 남겨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자예금 잔액까지만 돈이 빠져나간다 쓰고, 마이너스가 된 부분만큼은 돈을 빌려왔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려오게 되면 우리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글자를 쓸 거고, 우리는 기간적 의미로 단기, 장기라고 쓰는데, 우리는 당자 거래는 단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매년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만큼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단기 차입금 당자 차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되니까, 우리는 먼저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우리 계정 과목이 결정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보통 예금 어제 했죠? 보통 예금 했나요? 저 컴퓨터 멈춘 줄 알았어요. 나를 가만히 계셔서. 보통 예금, 잠시만요. 다들 말을 안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안 했네. 보통 예금부터 하면 되죠.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예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우리 보통 예금이 어떤 거래인지 모르시는 분? 보통 예금 다 이용해 보셨죠? 한 번 정도는? 제가 2000년도 중반, 후반 좀 그때쯤에 후반이었구나. 후반에 학교에 이제 산학인력 교사 갔는데 학생증이 체크카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에 혁명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들 때까지도 이제는 보통 예금 거래라는 걸 다들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럼 보통 예금은 다 우리 뭔지는 알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의 보통 예금 통장도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이 보통 예금 가지고 계정 과목 가지고 볼 때, 자, 이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거래를 한 은행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우리 100만 원을 이체하다라고 볼게요.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우리 보통 예금에서 B 은행, 죄송해요. B 은행 보통 예금에서 B 은행
보통 예금으로 금액을 이체하다. 그런데 이때 이체 수수료 500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분기할 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쓰자라고 했죠. 그럼 나간 건 A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쓸 거예요. 또 나에게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적은 건 A은행에서는 돈이 나간 거고 B은행에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A은행에서는 돈이 나간 보통예금 통장이고 들어온 통장은 B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금액을 보면 자, 요즘은 이체 수수료가 잘 안 들어가는데 A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100만 500원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럼 우리 보통예금에서 A은행 통장에서 100만 500원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 또 돈이 들어올 건데 B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죠? 100만 원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100만 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자, 우리는 항상 제가 차변 대변이다라고 하고 그냥 아예 가운데 줄일 거면 차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5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네요. 그럼 얘를 500원을 차변 쪽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00원이 지금 이 이체 수수료죠. 그럼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써줄 건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수료라고 하는 거 있죠. 수수료. 이 수수료는 어떤 걸 수수료라고 하죠? 수수료를 모르는 분은 없는데 정의는 우리가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용역에 대한 대가. 저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용역이 뭐예요? 용역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들 머리 미용실 가서 미용하거나 펜션을 빌리거나 청소 용역을 시키거나 청소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행은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 그럼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시면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전 거의 그 회사를 쓰는 곳에 가면 예, 같은 말로 옛날 표현이 지급 수수료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근데 지급 수수료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이 500원을 계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쓸 거예요. 이 500원을 생각해 보면 분계는 별로 안 어려워요. 계정 과목도 별로 안 어려워요. 돈 105만 원 나갔다 들어왔다. 500원 차이 나네 수수료다. 그럼 수수료 비용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 들어왔다 위치만 잡고 그 이유만 정확하게 쓰시면 분계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얘가 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뭘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직접 보여드리는 게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나중에 전표를 입력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표를 입력할 때에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썼을 때 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려고 하면 이 계정 과목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앞번호대가 500번, 600번, 700번, 800번, 900번이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식별을 해서 몇 번대를 써야 되냐가 테스트 중에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00번대를 써야 된다, 800번 써야 된다, 500번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 표현을 우리 이제 제가 표현해 줄 때에 여기 아래에다가 몇 번대다라고 번호를 써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근데 쓸 때에 그냥 숫자로 800, 500, 900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500, 800, 9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 500, 800, 900이라는 게 자, 우리 500번대는 얘는 제조 경비고 자, 800번대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판관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 또는 영업 외 수익도 제가 900번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한 규칙은 이 규칙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봤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이거 우리 본 적 있죠? 여기에서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 500번대를 쓰겠다. 그리고 물건 파는 거하고 관련된 거는 800번대를 쓰겠다. 같은 비용인데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없으면 900번대를 쓰겠다고 컴퓨터에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500번, 800번, 900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은 이 선택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에 입력시 실기 쪽에 가면 시작할 때 입력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적혀 있는 글자가 뭐냐면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를 선택하여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구분 못하면 틀렸다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자, 500번대는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체 수수료가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일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꼭 쓰셔야 돼요.
800분대 수수료 비용을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비용 이야기하면서 번호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무 말 안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번호대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쓸 때 제가 500번은 제조 경비, 800번은 판관비, 900번은 영업의 비용. 근데 당분간은 얘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잘 안 나올 거고 저하고는 800번, 900번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800번, 900번 인지해야 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있다, 관련 없다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00번, 900번 구분되는 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아이고 이거 왜 닫았어? 자, 보통 예금은 사실 특별한 거 없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핑계로 수수료 비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계정 과목 아니에요. 자, 계정 과목엔 대괄호 쳐드릴 거라고 그랬죠.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작은 세분류예요. 작은 세분류.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이거는 기준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고 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려고 하면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우리가 공부한 당좌 예금 또는 보통 예금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정기 예금이나 잠시만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은 등은 우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확실해야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우리 회계에서 취득이라는 표현은 샀다가 아니고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에요. 장부에 쓴 걸 우리는 취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위에를 보면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돼야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결산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았네 현금성 자산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현금성 자산이 계정 과목도 아니니까 분기할 때도 안 쓸 거예요. 그럼 실기할 때 안 보겠네? 안 봐요. 그런데 왜 얘를 공부하고 이론 시험에서 문제를 내냐면 자, 우리가 실무에서 재무상태표를 우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출할 때 우리는 여기 제출용이라는 걸 쓰는데 이 제출용을 쓸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로 해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줄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현금이다, 당좌 예금이다, 보통 예금이다 전부 다 쓰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은행에다가 우리 회사 대출 받으려고 재무제표 주세요 해서 세무 사무실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그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야. 지금 우리 이 앞에 공부했던 그거니까 즉시 현금화 되는 거. 그거하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거지.
결산을 했는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이래요. 지금은 그냥 취득한 날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이면 그렇겠지라고 드는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하다가 나중에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계정 과목들을 조정하는 행동을 좀 하다 보면 얘도 3개월로 돌아왔네 하면서 마음이 또 바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책에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의 취득 당시라고 적고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X를 강조 표시를 해뒀죠. 그죠? 취득일이 취득 당시지 결산일로부터 얼마가 도래됐다가 아닌 우린 3개월 이내에 가치가 많이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현금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용의 제한이 없이 되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적어놓고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재무상태표일 이날이 결산일 12월 31일을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쓴다라고 했죠. 이날로부터 현재 기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하죠. 만기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취득이 장부에 쓴 날이에요. 그날 기준으로 3개월이지 우리가 보유 중에 언제가 도래되었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고 분계 이론이고 분류고 이론 시험에만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실무에 가면 보실 수밖에 없겠죠. 이쪽 일을 하면 자 혹시 말씀드린데 여러분이 격리사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데 1년 안에 재무제표를 한 번도 못 본다면 난 격리사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보존이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격리사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데 1년 안에 재무제표를 한 번도 볼 일이 없다면 나는 격리사무원이 아닌 거예요. 딴 사람이 격리사무원이고 나는 사무보존이었던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또 교재를 보면 이제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자, 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 계정 과목을 보면 얘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글자가. 그런데 이 계정 과목은 현금 과잉과 그리고 부족 이렇게 쓰면 다 연결될 건데 그렇죠. 현금이 과잉, 부족, 많거나 작다라는 합성어예요. 얘는 임시 계정으로 얘는 현금 시제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 시제 맞추는 용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금고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잔액이 안 맞을 때에 그때 잔액 맞추는데 이유를 몰라서 대신 써둘 임시 계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잔액 맞추고 집에 가야 되거든. 근데 원인 모르면 집에 못 가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얘를 임시적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의 특징은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는데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산할 때에 잔액이 있다면 잔액을 제거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외부 이용자한테 재무제표 만드는데 나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이거 말해주면 문창피야. 돈이 부족했으면 그냥 손해봤어요. 딱 해놓고 돈이 남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이익 봤어요 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난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 때 없애야 되는데 결산 때 없애야 되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미결산 항목이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자, 얘 말고도 이제 미결산 항목을 몇 개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 표현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얘네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보면 자, 얘를 가지고 봅시다.
우리 장부에 현금 잔액을 하고 그리고 실제 현금 잔액을 봤더니 장부의 현금 잔액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돈이 부족한 걸까요? 많은 걸까요? 현금이. 바로 느낌이 안 오죠. 심지어는 한 걸로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부족하다. 아니면 크다. 또 얘 둘이 순서 바꾸면 도대체 뭔 말인지 느낌이 전혀 안 와요. 시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국말이에요. 그럼 얘를 근데 정말 단순한 게 저도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숫자 쓰면 금방 눈에 보여요. 장부에는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800원이 있대. 그러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돈 작다는 게 바로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보면 정말 좀 더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항상 장부하고 실제 값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장부를 실제로 맞추는 거예요. 실제 값을 장부로 맞추는 게 돈 200원 핀다고 내가 200원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장부를 800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값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실제 있는 대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실제를 막 채워 넣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 값을 맞출 건데 자, 그럼 지금 실제 800원 있으면 장부에 1,000원이 있는 거에서 200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장부를 800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 분개를 좀 해보면 우리는 장부에 현금을 200원 줄이려고 그러면 현금은 내 재산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자산은 차변에 있겠죠. 장부에 현금이 차변에 있는데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반대쪽인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써서 200원이라고 쓰면 현금의 잔액이 800원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장부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장부에 적혀 있는 것보다 실제가 작다는 건 돈이 어딘가 나갔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까먹고 안 썼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어딘가 나갔어. 내가 가져간 게 아니야. 담당이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어딘가 돈 나갔는데 그 원인 모르니까 장부에 돈 나갔다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시작할 때에 돈 나가면 대변에 쓰고 차변에 이유를 써라 그랬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찾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 안 맞는데 원인 모르겠어요.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해뒀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어서 야근 피자라든지 식대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받았는데 책상 위에 뒀다가 빠뜨렸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원인을 밝히게 되면 지금 이거는 부족 시의 회계처리고 그럼 우리가 원인을 규명을 하면 밝혀내면 이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워줄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을 지울 때는 무조건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반대쪽에 써주면 금액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해서 200원 이렇게 쓰면 얘 잔액이 지워지게 될 거고 그럼 차변에 이제 원인 밝혔으니까 밝힌 원인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계정 과목 하나 또 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복리후생비. 기업이 종업원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혜택은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종업원이라고 말한 건 우리 회계는 우리 회사를 구성하는 인간들을 세 분류로 나눠요. 주주, 임원, 종업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직원이라는 표현은 회계는 없어요. 회계에서는 주주, 임원, 종업원이에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 경영자들 임원, 일반적으로 이사.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상무 이런 사람들은 다 종업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업이 직원들한테 제공한다는 건 방금처럼 밥 야식 사주든 밥 사주든 아니면 회식비를 내주든 경조사비를 주든 직원 학원비를 내주든, 그럼 우리 방금 제가 많은 종류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선 직원한테 뭔가를 해주니까 복리후생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려고 할 때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갔는지 확인하고 실제 면접 보러 가서 진실된 복리후생비인지 체크하고 오시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왜냐면 직원 수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많다는 건 직원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생각했을 때 급여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회사는 나하고 상관없어, 회사는 돈만 주면 돼, 내 개인 생활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리후생비를 안 보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 좀 투철하게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복리후생비를 엄청 많이 봐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한 것도 봤어요. 품위유지비가 사원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품위유지비가 왜 주냐 그랬더니 옷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옷하고 머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만 원씩 준대요. 좋죠? 나도 그런 회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리후생, 직원한테 뭔가를 해주면 복리후생인데, 방금 제가 이 개정하면 이제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지금 방금 직원들 야근식 때 야식비 내줬다 했으니까 그 이유 알았으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는 이 분계와 이 분계가 들어가면 잔액으로는 이제 현금과 부족은 있다가 사라진 거고, 있었던 걸 썼다가 지웠으니까, 반대 쓰면 지워지니까, 그럼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나갔다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금과부족이란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계정 과목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현금이 부족할 때에 쓰는 건데, 뭐 통장 잔액이 부족할 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원인을 못 밝히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명이라면,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힐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건 미결산 항목이라 그랬잖아요. 미결산 항목이라 했으면 결산일날 이걸 지워야 되는데,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래는, 그럼 못 밝히니까 이 현금 과부족을 일단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써주고, 지우기 위해서. 그럼 차변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이번엔 또 계정 과목 중에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의미가 크지 않는 그냥 비용을 잡손실이라고 해요. 잡이익은 의미가 크지 않는 수익을 잡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잡자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잡이익, 잡손실. 여러분 회사 가면 잡이익은 무조건 있고 세금 때문에, 잡손실은 없으면 좋고, 뭐 있어도 있으면 더 편해요. 왜냐면 애매한 거 다 잡손실로 날려버리면 되거든. 내가 최초가 되기가 마음이 심란한 거지, 앞에서부터 써왔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심란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얘는 200원이 부족했다면 뭐 2만 원이 부족했다면 뭐 그렇다면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얘는 지우기 위해서 보낸 거고 돈이 나갔던 게 맞는데 지금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손실이다라고 200원을 처리를 해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족할 때는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장부 잔액을 실제 작으니까 장부의 잔액을 낮춰주기 위해서 쓰고 이유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 써뒀다가 원인을 밝히거나 결산 때까지 내가 못 찾겠으면 어떻게든 밝히든 못 찾겠든 12월 31일에 지우든 어떻게든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밝혔으면 그 원인을 쓸 거고 원인을 못 밝혔으면 그냥 잡손실이다라고 해서 손해봤다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장부 현금 잔액이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더 크다면 자 이제 돈이 많은 거죠. 그죠? 장부에는 70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1000원이 있으면 자, 돈이 많은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장부 금액을 실제에 맞춰줄 거예요. 실제에. 그러면 우리는 300원을 장부상의 금액을 300원 높여서 1000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무조건 실제 값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얘가 과잉시. 돈이 많은 거예요. 자, 참고로 회사에 돈이 부족한 거하고 많은 돈이 남는 거하고 봤을 때 부족한 거는 욕도로 먹고 돈 채워 넣거나 하면 끝나요. 부족하면. 근데 돈이 많죠? 그러면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회계 담당자는 돈이 남는 순간 일단 끝난 거예요. 운명은. 절대 돈이 남으면 안 돼요. 은행 직원도 그래요. 은행 직원도 돈 남으면 심할서하고 그 감봉이 아니고 잘려요. 돈은 절대 남으면 안 돼요. 이 돈이 남는다는 건 한 건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에서 제대로 입력이나 정리를 안 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몇 년치의 장부를 전부 다 이 사람이 있었을 때부터 다 정리를 다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는. 돈이 부족하면 어디 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 징징거리고 서로 싸우면서 내가 채워놓지 뭐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돈이 남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자 그럼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나는 장부의 현금 잔액을 300원 높일 거면 현금 자리가 자산이 차변이니까 현금 어디선가 들어왔는데 내가 몰랐겠지.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쓰고 그럼 대변에 이유를 쓰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은 정말 이상한 놈이죠. 장부에 처음 쓸 때 여기 위에서 차변에 생기기도 하고 얘가 대변에 처음 쓰는데도 생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겨요. 다른 일반적인 계정 과목들은 차변에 생겼으면 대변에 쓰면 지우는 거나 줄이는 거고 대변에 썼으면 또 차변에 쓰면 줄이거나 지우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찾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쓰는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원인을 규명을 했어요. 자, 그럼 원인을 밝혔으면 얘 지우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장부에서 계정 과목을 지우는 거는 반대쪽에 그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300원 쓰고
그럼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한 계정 과목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지급하다. 얘는 이자를 우리가 수령하다. 이 말이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이자 주면 이자 비용인 거예요. 계정 과목은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는 누가 말도 안 되게 밤에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 들려가지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 갔는데 내가 까먹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밝혔으니까 얘를 지우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300원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산일까지 원인 불명. 계산일까지 우리가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돈이 많다고 적었던 애를 우리는 지워줄 거예요. 형용과부죠. 그리고 대변에는 의미 크지 않은 얘 나한테는 어떻게든 돈이 어디선가 들어왔잖아. 근데 나가는 게 없죠. 나에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게 없는 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크지 않으니까 자비이익이다 300원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우리 실제가 더 크면 얘가 부족하다는 거죠. 죄송해요. 실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가 크대. 그럼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과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현금의 잔액을 높이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하는데 저는 사이에 원인을 밝힌 걸 쓴 거고 못 밝히면 얘는 지워주려고 얘가 이리로 오는 거예요. 지워주려고 얘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얘가 그럼 우리가 실제가 더 작다는 건 부족한 거니까 우리는 현금 장부상 잔액을 줄이려고 현금 대변에 쓴 거고 그럼 우리는 이 현금 과부족 내용을 밝혔을 때 대변에도 할 건데 계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혀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써준 거예요. 얘네들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현금이 과잉이든 부족이든 어떻게든 전부 다 원인 모르니까 찾겠습니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이야기예요. 현금. 다른 계정 과목이 아니고 현금의 잔액이 안 맞을 때지 다른 거는 이 계정 과목 말고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원인 모르겠다? 그건 이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현금 시제 맞출 때 그때만 이 계정 과목을 쓴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현금 시제 뭐 이런 거 많이 따졌는데 요즘은 사무실에 금고도 없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써요. 우리 시험 때만 쓸 거예요. 시험 때 결산할 때.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